2024년도 자료를 보면 쿠팡 거래액이 이제 55조야. 결제액이.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한 50조 정도 되고 G마켓하고 옥션이 14조 정도, 그다음에 11번가가 대략 한 7조 정도 되거든. 그러니까 쿠팡의 거의 압도적인 거지. 30% 이상, 오픈마켓에 3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거지. 그러면 큰 시장에서 놀아야지 돈 많이 버는 거야? 근데 내가 지난번 영상을 찍고 쿠팡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. 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자료조사를 해봤거든. 했는데 재밌는 게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55조가 허수라는 거야. 우리 지난 영상 조회수 보셨어요? 지금 한 2-3일 전인가 올린 것 같은데 1만 넘었던데. 그래, 나도 깜짝 놀랐어. 나도 이거 무섭더라, 야. 근데 사실 뭐라고 그럴까, 좀 책임감도 느끼고 좀 부담도 많이 느껴지더라고. 왜냐면 그런 사실을 아직까지 소비자들이나 셀러나 몰랐다는 사실을 난 뉴스에 공개돼서 많이 알 줄 알았는데 몰랐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근데 제가 그 댓글판을 좀 봤거든요. 막 살벌하던데요. 막 거기서 막 좀 쿠팡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던데 중국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루셨잖아요. 쿠팡, 그래도 쿠팡을 해야 된다. 쿠팡이 1등이다. 쿠팡이 최고다.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셀러분들이 지금 쿠팡에서 하는 걸 보면은 물론 판매자 편에서 잘해주고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편에서는 판매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. 예를 들어 쿠팡이 성장을 한 게 로켓 배송하고 30일 무료 반품 때문에 쿠팡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. 그런데 결국 그게 쿠팡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우리 판매자들이 결국 부담한 거였거든. 그래서 그런 걸 보고, 그리고 또 이제 아이템 위너 같은 경우, 특히 셀러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알아들을 텐데, 내가 아이템 위너로 리뷰를 열심히 천개를 쌓아놨어. 근데 똑같은 디자인의 상품을 중국에서 매칭을 걸어. 그럼 그 중국 상품 리뷰 다 뺏겨. 많은 셀러분들이 쿠팡을 벗어나고 싶은데, 쿠팡을 아니고 어떻게 팔지라는 그런 좀 두려움에 좀 잡혀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지. 근데 그래도 쿠팡이 가장 셀러가 팔 수 있는, 놀 수 있는 1위 아니에요?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쿠팡 거래액이 이제 55조야. 결제액이.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한 50조 정도 되고 G마켓하고 옥션이 14조 정도, 그다음에 11번가가 대략 한 7조 정도 되거든. 그러니까 쿠팡의 거의 압도적인 거지. 30% 이상, 오픈마켓에 3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거지. 그러면 큰 시장에서 놀아야지 돈 많이 버는 거야? 근데 내가 지난번 영상을 찍고 쿠팡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. 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자료조사를 해봤거든. 했는데 재밌는 게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55조가 허수라는 거야. 허수다. 허수라는 게 무슨? 쿠팡 거래액이 55조 맞는데 쿠팡의 가장 큰 게 로켓 배송이거든. 로켓 배송이라는 PB 상품인데 그거는 우리 같은 위탁셀러들하고는 관계가 없거든. 근데 그 매출액이 35조더라고, 추정을 해보니까. 그러니까 결국 그걸 빼니까 55조에서 로켓 관련 제품을 빼니까 20조 매출인 거야. 그럼 20조 매출은 네이버가 50조거든? 즉 네이버가 2.5배 더 크고 G마켓하고 11번가가 21조야. 그러면 결국 쿠팡에서 판매를 하나, G마켓하고 11번가에서 판매를 하나, 똑같다는 얘기야. 그러면 따져봤을 때 쿠팡이 4분의 1이란 얘기지, 결국. 25%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결국 쿠팡이 큰 판이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자기네들끼리 노는 파이가 큰 거지 실질적으로 셀러들이 놀 수 있는 큰 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. 쿠팡의 판매자들이 대략 한 36만 명 정도라고 예측이 돼. 네이버가 한 55만 명 정도라고 되거든. 뭐 G마켓하고 옥션은 잘 모르겠지만 36만 명이 20조를 하고 있는 거나 네이버에 보면은 55만 명이 50조를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. 결국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쿠팡이 커 보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먹을 떡은 별로 없는 거야. 근데 셀러분들께서 쿠팡을 이용하는 게 꼭 시장 경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많은 뭐 강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. 쿠팡을 하면 뭐 배송도 알아서 해주고 CS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셀러한테 되게 편하고 좋은 시스템이다. 꼭 매출의 규모 아니더라도 쿠팡을 하면은 그런 편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좋고 셀러도 좋다. 이렇게 이해하고 쿠팡을 하시는 것 같은데. 그게 맞지.
그게 당연히 맞는 거고, 너도 셀러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. 셀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. 그게 뭐냐면 쿠팡의 로켓 그로스 시스템은 1인 셀러한테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거든.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얻어야 하면 또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. 즉 로켓 그로스로 편리함을 얻게 된다면 그만큼 쿠팡의 수수료를 더 내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. 하지만 다른 스마트스토어라든지 G마켓 옥션 11번가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만, 즉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돈은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리고 보면은 지금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이 로켓 배송이랑 30일 무료 반품 정책인데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. 일단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건 당연한 것 같아. 쿠팡 로켓 크로스가 1인 셀러한테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긴 하거든. 근데 그만큼 편리한 대신에 셀러는 수수료를 더 내는 거잖아. 수익은 줄어드는 거고. 다른 데도 그게 다 있어. 스마트스토어에도 도착 배송이 있고, G마켓에도 스타 배송이 있고, 11번가에도 슈팅 배송이라는 게 있거든. 거기도 마찬가지야. 이코시스템을 하면 셀러는 신경을 안 써도 돼. 근데 그런 시스템이 다른 데도 소비자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뿐인데,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더 많이 알게 되고 보편화될 거야. 그러면 얼른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. 예. 그래서 셀러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해야, 알고 해야 쿠팡이 얽매이지 않고, 다른 데도 두루두루 넓게 볼 수 있는 거지. 그러면 지금 쿠팡에서 가장 셀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그 반품이거든요. 그러면 그 반품비 이런 거는 어떻게? 나도 쿠팡 로켓 그로스 하잖아. 로켓 그로스 하다 보면 어차피 고객이 반품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. 그런데 스마트스토어에도 그런 게 있어. 스마트스토어에도 무료 반품 케어라는 게 있거든. 그게 뭐냐면 고객 택배비가 왕복 6,000원이 나와. 6,000원이 나오면 그거를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판매 금액이, 그 상품의 판매 금액이 1%만 부담을 하면 그거를 스마트 네이버에서 다 보상을 해줘.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품을 받는 게, 쿠팡은 100% 반품 받아야 되는데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무료 반품 케어는 내가 상품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오히려 셀러 입장에서는 스마트스토어 무료 반품 케어가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. 지금 이 인터뷰 영상만 딱 보면 쿠팡 하지 말고 이제 네이버, 11번가 이런 거 딴 더 큰 파이로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들리거든요. 그건 아니지.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거든. 그게 뭐냐면 리스크를 분산시키라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나는 우리 셀러분들도 그랬으면 좋다는 생각인 거지. 너무 쿠팡에만 올인하지 말고 쿠팡보다 더 큰 시장이 스마트스토어와 G마켓에 있으니 그쪽도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, 지금 나도 쿠팡 하고 있는데 뭐 로켓 크로스 하고 있고, 로켓 크로스에서 근데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 보면 배송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로스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, 하루나 이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에서 구매도 많이 하셔. 스마트스토어에 왜 그러냐면 플러스 회원 멤버십이 있고, 플러스 회원 멤버십이면 할인을 해주거나 또 후기 쓸 때 포인트를 더 많이 주거든. 소비자들은 자기가 편한 플랫폼에서, 쿠팡이면 쿠팡, 스마트스토어면 스마트스토어, 뭐 G마켓이면 G마켓,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쿠팡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쿠팡의 매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른 데까지 이번 기회에 좀 돌아보면서 그쪽 판매에서도 좀 상품 등록하고 광고도 좀 하고 판매 실력을 키워라. 그러면 전체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. 그러면은 쿠팡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?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그로스 시스템이잖아요. 현재 내가 예를 들어 택배 100개 싸야 돼. 근데 쿠팡에 이키오스크 넣으면 쿠팡이 50개만 싸면 돼. 50개 입고해 놨으니까. 그런 시스템으로 좀 내가 셀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자동화 시스템,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, 또 거기서 또 수익이 좀 적다면 스마트스토어나 직접 보내는 G마켓에서 수익이 많을 수도 있잖아. 그렇게 상세를 해서 전체적인 파일을 키워서 똑같은 매출액에도 순이익을 키워가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 거지.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정리해서 좀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?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셀러를 하려는 사람이나 또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그런데 그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플랫폼의 목적은 우리 셀러들을 키워서 우리가 돈을 벌게 하는 게 플랫폼의 목적이 아니라, 플랫폼의 목적은 결국 그들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가져가기 위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.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플랫폼의 리스크를
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어느 한 플랫폼이 잘 되면 또 다른 쪽이 안 될 수도 있고 서로 그게 상쇄가 돼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상품을 판매하는데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. 즉 플랫폼은 우리가 믿을 게 절대 못 돼. 예. 그리고 플랫폼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야. 플랫폼은 단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줄 뿐이고 우리가 우리 상품으로 그 플랫폼에서 얼마나 매출을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셀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리고 대표님 뭐 이제 유튜브 열심히 하신다고 저랑 약속도 하셨는데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하실 멘트가 있으시다고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특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에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. 그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